달러 패권이란 미국 달러가 단순한 자국 통화를 넘어 전 세계 경제의 기준 통화로 기능하는 상태를 말한다. 국제 무역 결제, 원자재 가격, 각국의 외환 보유액 대부분이 달러를 중심으로 움직이며 미국은 이 구조를 통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위는 처음부터 달러의 것이 아니었다. 세계 경제에는 언제나 하나의 기준 통화가 존재해왔고 달러는 그 마지막 주자일 뿐이다. 달러가 세계의 중심에 서기 전 같은 자리에 있었던 통화가 있다. 바로 파운드화다. 달러 패권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전 패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달러가 같은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질서 위에 서 있는지가 보이기 때문이다. 이제 세계 최초의 현대적 기축 통화였던 파운드화의 시대부터 살펴보자. 이 영상은 달러 패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는지를 역사적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와 흐름으로 설명한다. 파운드화가 왜 세계의 돈이 되었고 왜 전쟁 이후 달러로 중심이 이동했는지 그리고 달러가 금, 석유, 금융 시스템과 결합해 어떻게 오늘날까지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단계별 구성으로 풀어본다.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였다는 말의 진짜 의미. 1914년 이전 파운드화는 세계 기축통화였다. 이 문장은 단순한 역사 설명이 아니다. 영국이 세계 경제의 규칙을 정했다는 뜻이다. 당시 국제 무역, 해상 운송, 보험, 금융 결제는 대부분 파운드로 이뤄졌다. 즉, 다른 나라들은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 파운드를 벌어야 했고 영국은 통화를 찍는 것만으로도 세계 자원을 흡수할 수 있었다. 파운드 신뢰의 근본. 금과 재구. 영국은 산업혁명과 전 세계 식민지를 통해 막대한 금을 축적했고 통화신용은 금 보유에 기반했다. 여기서 핵심은 신뢰의 근거다. 파운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이 돈은 언제든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약속이었다. 게다가 영국은 공업 생산력, 식민지 무역망, 해군력을 동시에 보유했다. 그래서 파운드는 의심받지 않는 돈이 될 수 있었다. 1차 세계대전이 만든 보이지 않는 이동. 1차 세계대전 발발 후 유럽 각국은 군수물자 구매를 위해 미국에 금을 지급했다. 전쟁은 단순히 사람과 국가를 파괴하지 않는다. 부의 위치를 바꾼다. 전쟁 중 공장은 미국에 있었고 유럽은 생산 대신 소비만 했다.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이 금이었다. 숫자가 말하는 패권 이동. 영국의 금 보유액은 6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8천만 달러로 감소. 미국은 12억 달러에서 28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 수치는 결정적이다. 금의 중심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아직 파운드가 기축통화였지만 그 기반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패권은 언제나 뒤늦게 공식화된다. 1925년 잘못된 선택. 1925년 영국 총리는 파운드를 1파운드당 4.86달러로 강제 절상했다. 이 조치는 경제 논리가 아니라 체면과 정치적 판단이었다. 우리는 여전히 강대국이다라는 선언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생산력은 약해졌고 가격 경쟁력은 사라졌으며 수출은 급감했다. 통화 가치가 높으면 좋은가? 수출 급감과 실업률 급등을 초래했다. 여기서 중요한 경제 교훈이 나온다. 통화 가치 상승은 소비자에게 좋을 수 있지만 산업에는 독이 될 수 있다. 영국은 실업 증가, 산업 공동화, 장기 침체를 겪으며 회복하지 못했다. 파운드 패권의 공식적 종말. 1931년 파운드는 25% 평가절하되며 패권은 공식적으로 종말을 맞았다. 이 시점은 단순한 환율 조정이 아니다. 기축통화 지위의 포기 선언이다. 세계는 이미 파운드 대신 달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브레턴 우즈 달러가 왕좌에 앉다. 1944년 미국은 44개국을 소집해 브레턴 우즈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는 새로운 세계 금융 질서의 헌법 제정이었다. 당시 미국은 전 세계 금의 75% 보유하고 있었으며 전쟁 피해 거의 없으며 압도적 산업력을 갖고 있었다. 겉으로는 공정한 시스템. 달러를 35달러당 금 1온스로 금에 연동시키고 다른 통화들은 달러에 연동하도록 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모두가 안정적인 환율, 금을 기준으로 한 질서처럼 보였다.
하지만 구조의 핵심은 달러만 금과 직접 연결하고 다른 통화는 달러의 종속이다. 금의 인질화란 무엇인가? 금은 유한하고 달러는 무제한 발행 가능해 미국이 지폐로 전 세계 자원을 교환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 문장이 달러 패권의 본질이다. 미국은 금을 직접 쓰지 않고 달러를 찍어 전 세계 실물 자산을 구매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를 달러 패권의 첫 단계, 금의 인질화라고 부른다. 1971년 구조의 붕괴. 과도한 발권으로 1971년 닉슨이 달러의 금 태환 중지를 선언했다.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리자 각국은 금 교환을 요구했다.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리처드 닉슨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깼다. 금본 이제 종료. 그러나 달러 패권은 유지. 그래서 달러는 무엇에 묶일 것인가? 달러가 금과 분리된 뒤 미국은 달러를 석유에 연동했다. 금이 사라진 자리에는 에너지가 들어왔다. 석유는 산업, 군사, 운송 모두의 핵심이었다. 페트로달러의 탄생. 1974년 미국은 사우디와 협정. 1975년 오피이실은 달러 결제를 공식화했다. 이로써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고 달러 수요는 구조적으로 유지되었다. 인플레이션의 수출. 미국은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자본의 폐쇄적 순환을 완성했다. 미국이 달러를 찍으면 해외로 나가고 자원과 자산으로 돌아오며 부채는 외부가 떠안는다. 이 구조가 완성되었다. 달러 수탈 사이클의 작동 원리. 약 10년 주기의 유동성 확대, 금리 인상, 저가 매수 재확대. 이 사이클은 우연이 아니다. 금리와 통화를 조절하는 연방준비제도가 중심에 있다. 금융 제재라는 최종 무기. 핵심 도구는 SWIFT다. 이 시스템에서 배제되면 무역 불가, 결제 불가, 금융 고립. 이렇게 달러 패권은 무력 없이도 제재가 가능하다. 달러 패권의 세 기둥. 군사, 금융, 기술. 이 세 축이 동시에 작동한다. 하나만으로는 패권이 유지되지 않는다. 달러는 복합 시스템이다. 균열과 전망. 부채 증가, 탈달러와 제조업 공동화는 분명한 균열이다. 하지만 대체 통화가 없다. 네트워크 효과가 강하고 단기 붕괴는 어렵다. 장기적 결론. 달러 패권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고 서서히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다통화 공존이 가장 현실적이다. 개인에게 남기는 핵심 메시지. 이 모든 구조를 이해하면 환율, 금리, 자산 사이클 등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달러 패권은 역사이자 현재다. 달러 패권의 역사는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담이 아니다. 그것은 전쟁, 자원, 금융 기술이 결합해 만들어진 하나의 시스템이다. 파운드화가 금과 산업력 위에서 세계의 돈이 되었듯 달러 역시 우연이 아니라 금, 석유, 금융 질서, 군사력 위에서 단계적으로 구축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언제나 현실의 힘이 통화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요한 점은 이 패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쉽게 무너지지도 않는다는 점 역시 분명하다. 달러는 지금도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서 있으며 그 영향력은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상에 스며들어 있다. 이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미래를 예측한다는 뜻이 아니라 변화가 올 때 무엇이 흔들리고 무엇이 남는지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결국 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숫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질서를 읽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질서의 한가운데에 지금도 달러가 있다.